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이상한 현상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더 불이 붙는 이 기이한 역설 말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는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어째서 시장은 반대로 가속 페달을 밟는 걸까요? 이 이상한 경주의 끝은 어디일지 지금부터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대체 뭘까요? 그걸 알려면 우선 시장이 보내고 있는 이 서로 다른 신호부터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빨간불이, 다른 쪽에서는 파란불이 동시에 켜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부가 아주 강력한 규제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서울의 주요 지역 집값은 계속해서 역대 최고가를 찍고 있어요. 바로 이 둘 사이의 엄청난 간극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조치였어요. 서울에서 가장 핫한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서 투기성 매매를 아예 원천 차단해 보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였죠. 말 그대로 펄펄 끓는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새로운 규제가 나올 때마다 아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규제가 딱 발표되면 한 달 정도는 시장이 조용해져요. 다들 숨을 고르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처럼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의 거래가 터져나옵니다. 마치 더 높이 뛰려고 잠깐 움츠리는 것처럼요. 이게 그냥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거의 예측 가능한 공식이 된 거죠. 규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이거 겪어봤지 하는 것처럼 일종의 학습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규제가 수요를 막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이 많은 돈들은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규제라는 게요, 수요 자체를 막는 단단한 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돈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일종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처럼 규제가 꽉 막힌 곳 대신에 그 돈들이 근처에 규제가 덜한 도시, 예를 들면 구리나 동탄 같은 곳으로 싹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죠. 실제로 이런 지역들 집값이 최근 순식간에 1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다른 도시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 안에서도 매수자들이 전략을 바꾸고 있는 거죠. 대출받기 어려운 비싼 신축 아파트 대신에 자금 조달이 좀 더 쉬운, 약간 오래됐지만 가격이 괜찮은 집들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살 집이 없다.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그냥 시장의 매물 자체가 씨가 말랐다는 겁니다. 사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팔려는 사람이 없으니 가격이 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규제 속에서 나온 정말 놀라운 거래 가격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56억 원입니다. 반포의 상징적인 아파트죠. 이 아파트가 규제가 한창일 때 이전 기록을 가뿐히 깨고 이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정말 놀랍죠? 근데 이게 강남 같은 특정 부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당산동에 있는 이 아파트도 보세요. 23억 9천만 원. 신고가를 딱 찍었죠. 서울 수도권 할 것 없이 이런 현상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74억 원. 계속해서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죠. 이 데이터들이 뭘 말해주겠어요? 사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상상 이상의 가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꺾이게 될까요?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를 봐야겠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 부동산 시장이 진짜 하락했던 적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정말 나라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큰 충격이 있었을 때만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 네 번의 시기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어마어마한 주택 공급이 있었고요. 우리가 다 아는 IMF 외환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마지막으로 2022년에 있었던 급격한 금리 인상. 딱 이 네 번을 빼면요. 대부분은 하락이 아니라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럼 곧 다가오는 이 다주택자 세금 관련 변화는 어떨까요? 언뜻 생각하면 매물이 쏟아져 나와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 분석은 좀 다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오히려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생겨서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질 거라는 역설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규제들이 그저 흐르는 물의 방향만 살짝 바꾸는 수준이라면 이 거대한 강줄기 자체를 뒤바꿀 만한 근본적인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